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4월 7일이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말 압도적인 차이로 당선이 됐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서울의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의 정책적인 방향성이 크게 바뀔 것으로 큰 예상들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규제에 대한 완화들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강 르네상스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역임할 때 나왔었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었었고 한강변 주변으로의 개발 사업과 함께 더불어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이 공공의 성향이 아닌 사업성 증대로 인해서 민간으로서 자체적인 동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도시 정비 사업들의 사업성을 높이겠다라는 내용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특히나 재건축 시장에서는 압구정을 비롯한 이제 목동이라든가 또는 성수동 라인들의 특별 계획 구역들 굉장히 안전도 평가의 그런 진단을 낮추는 방안과 함께 더불어서 재건축 지역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현재의 상황들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공약들이 어떻게 됐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정말 좀 압축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다라고 해서 한 장으로 좀 맞춰봤습니다. 자, 한강변에 이제 35층 규제로 지금 현재 묶여 있었던 재건축 시장들이 규제 완화를 통해서 50층까지 한강변의 아파트들은 재건축할 수 있도록 바뀌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5층의 규제 내용들은 조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기본적인 도시 기본 계획 2030 서울 플랜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곧 2040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기본 계획들이 같이 함께 수정이 되면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로 인해서 한강변의 일대에 새롭게 주거의 트렌드라든가 주거의 변화들이 같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신규 마스터 플랜의 계획들이 수립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용적률 완화와 용도 지역의 변경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건물의 높이를 결정할 수 있는 용적률의 완화를 통해서 저밀도 주택들 이종주거지의 7층 규제를 없애겠다라는 계획들도 나왔었고요. 저밀도 주택들에 대한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으로서의 추진 이것은 무엇이냐면 공공 주도가 아닌 사업성이 상향되면은 당연히 개발에 대한 의지라든가 시행을 하기 위한 그런 인허가가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밀도 주택들이 더욱더 좋아지는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들이 민간을 주체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용도 지역의 변경 역시 사실상 상업 지역의 비율이 강남 지역과 비강남 지역이 굉장히 격차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비강남 지역들의 상업 지역 비율을 격차를 완화시키고 해소할 수 있는 요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의 상향을 통해서 좋은 양질의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역시 모색하겠다라는 건데 이것도 역시 사업성의 상향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이 사업성이 늘어나면서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용적률의 그런 완화가 이루어지고 층수 규제가 완화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사업성이 좋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민간으로서도 추진되기 어려웠었던 사업이라든가 또는 추진의 동의율을 얻기가 어려웠었던 사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교통계획도 굉장히 많은 발표들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미 나와 있었던 계획이 잡혀 있었던 곳에서 좀 더 빠른 추진 속도들을 추진력을 얻기 위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경전철 사업들 계획은 많이 잡혀 있으나 아직 착공도 들어가지 않은 상황들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면목선이라든가 또는 난곡선이라든가 서부 경전철 사업들, 뭐 목돈선 이런 이런 경전철 사업들의 착공을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강북 횡단선을 조기 착공하고 추진하겠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신분당선이 지금 현재 용산까지의 2차 구간 연장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북부 연장선을 또 기획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즉 서부권 라인들 서대문구라든가 또는 마포구라든가 은평구의 개발에 큰 호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교통 계획에 따른 수혜지들을 잘 분석하셔서 앞으로의 서울시의 부동산 시장에 어떤 움직임들이 좀 펼쳐질지 예상을 하시고 투자에 대해서 목적을 가져가시는 방향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지금 현재 서울시장의 당선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들이 또 예측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이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인지 아닌지는 사실상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급이 부족하게 된다면 당연히 가격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다 가지고 가시면서 앞으로 서울시의 개발 계획들이 추진되는 속도에 따라 지가는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예상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부동산 공약 추진을 위해서 자녀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 정말 변수일 것 같아요. 1년 안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계획만 잡다가 끝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상 이제 주택 정책의 방향성의 계획이 세워진다라는 점에서 큰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겠고 재선에 또 내년 이제 지방선거에 따라서 재선의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주택의 정책적인 방향성을 일단 큰 방향의 그런 횡보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의 사업성의 상향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로 인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재건축 재개발이 앞으로 좋아진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피를 또 많이 주고라든가 또는 적당하지 않은 개발이 되지 않을 곳까지도 이제 투기성의 그런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조심하셔야 되겠죠.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런 사업성의 재고를 통해서 어떤 곳들이 재개발이 되고 재건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정확히 하시고 또 분석하시고 연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당연히 받으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어떤 지역들이 어떻게 개발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각종 교통개발의 추진 속도를 높이는 상향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또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통개발 호재가 위치하고 있는 또 앞으로 이곳에 정차되거나 또 추가될 수 있는 노선들이 있는 지역들의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미 시세 반영이 된 곳들도 있겠지만 개발 계획이 잡혀있는 상태와 그리고 또 추진이 되는 그러니까 착공이 들어가고 난 상태의 상황 그리고 완공이 됐었을 때의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단계적인 추진 속도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용적률과 그리고 용도 지역의 상향으로 인해서 어떤 지역들이 좋아질 것이냐. 직접적인 투자로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이런 지역들의 어떻게 보면 가치를 누리실 수 있는 투자 포인트가 되겠지만 지적인 부분에서 노후되어 있는 지역들에 굉장히 지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거나 또는 그 주변 지역 용적률이 완화되고 용도 지역이 상향될 수 있는 지역들 즉 빌라라든가 오피스텔들이 구성되어 있는 곳들 같은 경우에도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가의 금액들이 들어가는 재건축, 재개발 또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빌라, 오피스텔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좋은 지역들, 서울 지역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투자 함께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